안녕하세요. 제 입으로 저를 소개하기 좀 민망하기 때문에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AI 토크에서 프롬프트의 모든 것, 기본 개념부터 실전 활용법까지와 나만의 프롬프트 만들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곽은철님을 소개합니다. 곽은철님은 지피터스에서 6기부터 꾸준히 파트너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 현재 지피터스에서 커뮤니티 개발자로 재직 중입니다.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고 계십니다. 오늘 곽은철님께서 이야기할 주제는 나만의 프롬프트 만들기입니다. 이 주제는 어렵고 복잡한 기법이 아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롬프트 작성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곽은철님은 여러분이 AI 프롬프트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용한 팁들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곽은철님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은철입니다. 잘 보이시죠? 딱딱한 PPT보다는 이왕이면은 칠판에서 뭔가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엑스칼리드로를 꺼내 들었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최대한 쉬운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는 내용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게 어떻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연관되는지를 이어드리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내용은 이거예요.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GPT는 뭘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혹시 채팅으로 한번 답변해 주실 분 있나요? 짧게 뭘로 구성되어 있죠? 우리가 쓰는 GPT, 챗 GPT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LLM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트랜스포머 역시 저희 지피터스에서 바로 알고리즘부터 나오는 역시 대단한 사실 트랜스포머 기법도 진짜 중요한 건 맞고요. 대화 참가과 질문 모델 답변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모두 맞고요. 오늘 제가 이제 집중하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요. 데이터. 우리가 사용하는 GPT는 데이터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로 되어 있죠. 그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걸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또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거는 질문까지 드리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미리 꺼내왔습니다. 정보와 지식, 형식과 작성법, 그리고 추가로 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정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수많은 텍스트들은 당연히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어떤 경우에는 개그 농담이 될 거고요. 어떤 경우에는 엄청 복잡한 논문이 될 거고요. 어떤 경우엔 코드, 복잡한 컴퓨터한테 명령을 하기 위한 코드가 될 겁니다. 해서 정보와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와 지식은 특정 형식 혹은 작성법에 의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논문인데 우리가 무슨 대본처럼 작성되어 있지 않을 거고요. 대본인데 딱딱한 논문이나 수필처럼 작성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와 지식은 이 형식과 작성법에 의해서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트랜스포머라는 것은 결국엔 이 내용들을 학습해서 확률적으로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복잡한 프롬프트들, 자, 여러분들한테 드릴 프롬프트들인데요. 이거는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뭐 시스템 프롬프트가 어쩌고, 휴먼 프롬프트가 어쩌고, 내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프롬프트 치트 시트를 보면 뭐 안에 크리에이트는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은 왜 어떻게 이제 힘들고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건 또 어떻게 해야 작성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그림들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제가 다 손으로 그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요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요. 요 내용만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한테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그죠? 숫자입니다. 네, 귀요미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10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네. 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2라고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신 SSS님은 왜 2라고 대답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십진법으로 1은 1이고 1 더하기 1은 2니까 2라고 대답하셨을 거고요. 맞습니다. 이진수로 1 더하기 1은 1과 0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그냥 1 더하기 1이라고 한 거죠. 앞에 내용이 뭐가 빠졌어요. 1 더하기 1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프롬프트에서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할을 지정해 줘야 된다. 만약에 1 더하기 1을 역할을 지정할 때 이렇게 지정해 줬다면 귀요미라는 답이 나왔을 거예요. 노래 가사 아니면 귀여운 개그라는 역할을 지정해 주고 1 더하기 1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봤다면 여러분들은 귀요미라는 답을 내주셨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학자의 입장에서 1 더하기 1을 정의 내리시오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1의 수학적 정의와 더하기의 수학적 정의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도출해낸 1 더하기 1의 결과에 대해서 2라고 대답하셨을 겁니다. 이렇듯 역할을 지정한다는 게 프롬프트에서도 중요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애초에 작성했던 그동안의 지식과 작성법 형식에 맞춰서 우리 GPT가 학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프롬프트 기법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하실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죠. 역할을 지정하면 그 역할에 기반한 정보가 나올 거고, 이 역할을 지정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건 형식과 작성법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을 지정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또 다음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이다 라고 한다면 요 네모에 들어가는 거는 더하기겠죠. 왜냐하면 1 더하기 1은 2니까요. 그런데 이 내용을 사람은 유추할 수 있지만 사실 GPT는 유추할 수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확률적으로 대답을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인간 역사에서 쌓아온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정보의 지식에는 땡 1은 2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형식이 지금 보시는 형식과 매우 흡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GPT는 확률적으로 이 가운데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잘 도출해냈을 거예요. 매우 높은 확률로 이건 더하기구나라는 결과를 도출했을 겁니다. 이것이 AI는 형식을 이해한다라는 것에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번 더 내용을 넘어가 볼게요. 역할을 지정해줘야 되는 이유도 알았고 형식을 이해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짜실 때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정보가 필요할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해볼게요. 이 보고서는 여러분의 회사 내부 자료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보고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은 뭔지, 이 전략을 통해서 우리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것은 누군지, 뭐 이런 좀 복잡한 회사 내부 사정을 기준으로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버짓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이런 회사 내부 자료들을 기준으로 이제 GPT한테 일을 시킬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냥 보고서 작성해줘라고 하세요. 이런 거 많이 하시거든요. 역할도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형식도 지정을 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쏙 빼놓고 보고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보통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무슨 보고서 엄청 잘 쓰는 무슨 프로야. 그리고 뭐 이런 형식으로 보고서 작성해 줘. 라고 하실 겁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 맞아요. 그런데 회사 내부 보고서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은 이 회사 내부에 맞춰져 있는 정보를 주지 않으면 얘는 어떤 답변을 내게 될 거냐면 열심히 그동안 갈고 닦은 정보와 형식에만 맞춰서 아주 일반적인 답변을 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회사 내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버짓이 우리는 뭐 1억 쓸 수 있는데 저기는 1,000만 원짜리 보고서를 낸다거나 우리는 1,000만 원짜리 필요한데 얘는 10억짜리 보고서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정보가 부족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에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정보를 제공해라.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 요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원하시는 답변에 근접한 데이터를 받아내실 수 있어요. 얘가 모르는 정보가 뭔지 모르겠으면 뭘 아는지부터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지정해야 될지 모른다면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설명하고 그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달라고 하세요. 한 번의 프롬프트로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GPT, 제일 뛰어난 게 GPT-4O죠. GPT-4 옴니 같은 모델이어도 아직은 적절한 역할을 지정해주고 적절한 형식을 지정해주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에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사실 이건 좀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뜬금없이 지피터스 내부에 관련된 어떤 무언가에 대한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당연히 답변하실 수 없겠죠. 그냥 아주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힘들 텐데 열심히 일해봐라.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서 밤을 새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와 같은 아주 일반적이고 쉬운 얘기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할을 지정하고 형식을 이해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고급 프롬프트 기법으로 넘어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속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역할을 지정하고 어떻게 형식을 주고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면 AI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주는 거에 따라서 더 잘 대답하고 어떨 땐 덜 대답해 주겠죠. 여기서부터 조금 더 어려운 방식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그 프롬프트 치트 시트에 있는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서 가져온 건데요. 첫 번째로 주목하실 부분은 시스템 프롬프트와 휴먼 프롬프트. 그리고 먼저 시스템 프롬프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GPT는 형식을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적어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진짜 사람이 이해하듯이 이해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럴 확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대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시스템 프롬프트의 역할은 우리 커스텀 인스트럭션 이제는 다들 아시잖아요. 커스텀 인스트럭션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내가 지금 이 프롬프트를 쓸 때마다 이 내용을 적어줘야 되는가는 우리가 프롬프트를 한 번만 쓰고 말 거에 대해서는 애초에 이런 프롬프트를 작성할 이유가 없어요. 차라리 이런 걸 고민해서 작성할 시간에 몇 번 더 대화를 이어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시점,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서 이 결과를 누군가한테 전달해야 될 때는 이런 게 필요해져요. GPT한테 정확한 지시를 내리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방향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귀하는 아래에 설명된 역할을 충실히 준수하고 요구사항에 따라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용자가 지정한 형식을 준수하고 설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강조했던 역할, 이제 요구사항이나 과제, 형식, 요게 지식과 형식 속할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는 GPT한테 한 번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휴먼 프롬프트에다가 역할을 줄 거야. 네가 이 역할을 충실히 준수해야 돼. 그리고 어떤 요구사항을 줄 거고 그 요구사항에 맞춰서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는 이 형식을 준수해. 그런데 그 형식을 준수하고 어떤 내용으로 작성했는지 설명을 꼭 해야 해.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런 거야. 하면서 텍스트 생성 및 편집, 실시간 데이터 제공, 코드 작성 및 디버깅,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이미지 생성. 이거 전부 다 GPT-4가 할 수 있는 거죠. 4 옴니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GPT-4 옴니 내부, 옴니는 아직 유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GPT-4 내부에 실제 이미 들어가 있는 시스템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굳이 한 번 더 명시했느냐 하면 이 내용을 한 번 더 명시함으로써 우리가 이 역할과 요구 사항을 풀 때 네가 이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형식과 지식으로 주입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원래는 영어로 작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신중하게 풀고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한국어로 답해라. 사실 여기 신중하게 풀고란 부분이 영어로 봤을 땐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프롬프트 기법이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서가 있을 때 내용에 앞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차근차근 해석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해결해 보겠습니다. 하고 아래쪽에는 당연히 그 내용을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목차가 나올 거고 그 목차에 맞춰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갔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방향에
길을 정해주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은 굳이 생각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휴먼 프롬프트에는 제가 지금은 되게 심플하게 돼 있어요. 룰은 뭔지, 태스크는 뭔지, 포맷은 뭔지, 요구사항은 뭔지, 설명은 뭔지, 또 예제는 뭔지. 뭐 어려울 내용이 전혀 없죠. 역할. 예를 들어서 개발자로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그냥 나는 백엔드 개발자. 그리고 태스크. 요구사항이 뭐 디버깅. 그리고 포맷은 파이썬. 요구사항에는 TDD라고 해서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드라이빙하는 테스트 코드 드라이빙. 그리고 설명은 이제 이 필요한 내용들, 예를 들어서 내가 디버깅 하고자 하는 코드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답변하고자 하는 예제는 뭐 그동안 GPT와 나누면서 답변에 마음이 들었던 내용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돌리면 이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요 뽕뽕뽕 비워둔 내용에 요 내용을 GPT가 넣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코드를, 이런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이구야,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계시느냐의 문제인 거지. 프롬프트 기법을 잘 할 수 있고, 뭐 많은 프롬프트 기법을 알고 그런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모델이 학습한 정보가 주로 어떤 것인가, 그리고 그 AI가 학습한 정보의 형식은 어떤 것인가에 맞춰서 이 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미드저니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GPT-4 옴니였으니까 미드저니였으면 미드저니에는 어떤 정보와 지식과 어떤 형식과 작성법으로 데이터가 학습되어 있을까요? 아마도 아주 많은 그림들, 되게 잘 그린 그림들, 그리고 되게 잘 찍힌 사진들, 그리고 되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3D 모델링들, 그리고 그 각각의 이미지들에 대한 설명, 메타데이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면은 예를 들어서 화사한 날씨가 이제 2D 캐릭터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처럼, 전 지브리를 좋아하니까 지브리처럼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아래에는 샵 지브리, 샵 화사한 날씨, 그리고 또 뭐가 있을 거예요? 사이즈도 있겠죠. 1024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메타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넣는 프롬프트에 맞춰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아무래도 텍스트 관련된 데이터가 적을 테니까 어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으면 어디에 더 집중해야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형식과 작성법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잘 짜시는 분들을 보면 카메라 렌즈명, 그리고 각도도 아주 디테일하게 햇빛이 어디 있는지, 그림자는 어디로 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텍스트 기반 프롬프트와는 또 내용이 좀 달라지겠죠. 이건 텍스트 기반 프롬프트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만 텍스트 기반 프롬프트가 아니고 이미지 기반인 미드저니 같은 프롬프트에 텍스트를 넣을 때는 이게 아니고 전혀 달라질 거예요. 마치 이미지의 메타데이터처럼 형식을 맞춰줘야 되겠죠. 캡 45도 태양 여름. 그러면 이번에는 음성 관련된 어떤 AI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음성 관련된 AI는 정보와 지식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을까요? 저도 음성 관련된 AI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 음성 파일들 메타데이터를 보면 음성의 길이가 어떻게 돼 있고, 아티스트는 누구고, 그리고 막 그 장르는 뭔지도 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음질도 표현이 돼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 목표, 꺼내고자 하는 정보를 꺼내려면 요 형식, 내가 원하는 정보는 이 메타데이터는 이쪽에 맞춰서 작성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고음질이 필요해. 그러면 막 저기 무손실 음원, 그리고 근데 케이팝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케이팝 아티스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뭐 누구였으면 좋겠어. 이제 누가 있을까요? 제일 유명한 사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르는 어떤 뭐 발라드였으면 좋겠어. 그리고 음악의 길이는 얼마였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어떤 특정 프롬프트 기법에 종속돼서 그거에 휘둘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막 프롬프트 기법들이 엄청 엄청 많아요. 매일 나와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그런 성능의 지표도 막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성능이 더 좋다. 이런 상황일 땐 이 프롬프트를 쓰면 더 좋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분들의 노력이 잘못됐다. 그 사람들 걸 볼 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걸 모두 다 이해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혼자서 생각해서는 성능을 올리기 힘들어. 할 때 참고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아니고 다른 본인들의 다 전문 분야가 계시잖아요. 근데 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에 목매여서 헛되게 시간을 쓰냐는 거죠. 원리를 이해하고 이 확률적으로 도출되는 결과를 이해를 하시면 내가 쓰고 더 나아가서 내 동료들이 쓰는 것까지는 굳이 프롬프트 기법을 찾아보지 않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다음 단계. 남을 위해서 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주변에 무수히 많은 분들에게 프롬프트를 이제 전달해 줘야 돼요. 근데 어떤 공통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을 이제 이해하시고 막 역할도 지정해 주고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차분하게 뭔가 설명도 하고 필요한 정보도 주고 어떤 형식으로 내야 되는지 포맷도 정해 줬어요. 근데 결과가 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해결해 보실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조금 추천해 드릴게요. 먼저 처음에는 그냥 문제를 던지세요.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다시 제일 쉬운 거. 그냥 문제를 단순히 넣기. 이게 1단계.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봤더니 관점이 잘못됐어.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런 관점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 역할을 부여해주는 거죠. 혹은 관점은 맞았는데 뭔가 정보가 부족하네? 얘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대답을 하지?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대답을 하지? 그러면 그때 정보를 추가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은 내용을 넣지 마시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얘가 봤을 때 얘가 지금 관점도 정확하고 정보도 정확하게 줬는데 이 형식이 내가 원하는 형식이 아니야. 그럼 그때 형식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1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내용을 포함한 내용을 보고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내용을 추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프롬프트의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목표에 대한 명확성은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밸런스를 잘 유지시키기 위한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기법이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경험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정말 많이 해보셔야 느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프롬프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주기적으로 쓰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시스템 프롬프트라든지 휴먼 프롬프트 같은 내용들을 조금 더 보실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답변의 형식에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에는 입력의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고서 같은 거 많이 받아보시나요? 아니면 뉴스레터 같은 거? 그런 거 볼 때 누구는 잘 작성해서 한눈에 봐도 이해하기 쉽고 누구는 되게 작성을 못해가지고 몇 번을 봐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어요. 보통 그 이유는 물론 작성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글을 잘 못 쓰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글의 문제라기보단 형식의 문제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GPT한테 넣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형식을 얘가 이해하기 쉽게 해줘야 돼요. 얘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이 뭘까요? 제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이 한번 답변해 봐 주실 분 있나요? 쉬운 형식.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마크 제이슨, 마크다운 얘기 말씀하시네요. 맞습니다. 앞에서 제가 마크다운도 썼죠. 마크다운 혹은 제이슨 같은 형식들이 애초에 만들어진 것 자체가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고 추가로 사람도 쓰기 쉬운 거. 우리 둘이 합의점을 잘 찾은 그런 형식. 그게
방금 말씀하신 3대장, 마크다운, 제이슨, HTML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질문을 줄 때도 이런 거 해줘라고 줄 때도 거기에 맞춰서 작성하면 더 좋은 답변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무슨 프롬프트 치트 시트, 뭐 아니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 이런 걸 보면 다 프롬프트 그 마크다운이나 HTML 이런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케빈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 이해해요.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일부러 조금 쏙 뺀 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던 거. 요건 좀 어려운 프롬프트 기법일 수 있지만 응용하기에 따라서는 되게 쉬운 거여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파이썬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파이썬 코드를 굳이 모르시더라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그 기본적인 틀만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내가 A 기능을 하는 프롬프트를 짰어요. 그리고 B 기능을 하는 프롬프트도 짰어요. 그리고 C, D까지 만들었습니다. 얘네들은 서로 공통된 건 없지만 여러 가지 하나의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A 기능은 뭐 표를 그린다거나 B 기능은 마케팅을 한다거나 C 기능은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기능들에 맞는 프롬프트를 다 짰어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래밍 언어나 이런 형식을 잘 이해하는 GPT이고 특히나 추론 능력이 좋은 GPT-4, GPT-4 옴니 같은 모델들한테는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A 기능은 하고 프롬프트를 넣는 거예요. B 기능 땡땡 하고 프롬프트를 넣는 거죠. C 기능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나서 맨 위에다가 요거를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명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는 휴먼 프롬프트라고 하고 이렇게 하겠죠. 내가 무슨 무슨 일을 해야 해. 근데 어떤 프롬프트가 적합한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알아서 A부터 C 중에서 골라서 해결해줘.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대요. 그러면 내가 짧게 짧게 만든 어떤 하나의 기능을 가진 수많은 프롬프트를 계속 만들어서 여기다 계속 넣어서 이거를 발전시켜 나가면 어느 순간 내가 무슨 어떤 특정 태스크의 일을 할 때에는 이 프롬프트 하나만으로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얘기하기에 여기까지가 가장 쉬운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요. 혹시 이해하시기 어렵거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을 좀 받으면서 진행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군요. 사실 내용이 시스템 프롬프트도 똑같은 역할의 지정이냐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통 설명드리는 편이에요. 시스템 프롬프트는 GPT가 해야 할 생각의 방향을 정해준다. 라고 많이 얘기하는 편입니다. 사실 굳이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할 필요도 없고 뭐 너의 역할, 네가 생각해야 되는 흐름 이런 식으로 말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GPT한테 내가 지금 그러니까 사람이 입력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내용에 대한 차이를 좀 주기 위해서 이 역할의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똑같은 역할의 지정이라고 하시는 거는 이제 그 사이사이 내부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의 차이라서 조금은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하네요. 형식과 역할을 같이 섞은 게 시스템 프롬프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런 게 사실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면에서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랭체인이나 혹은 좀 프로그래밍 단에서 사용할 때는 아예 애초에 이게 파라미터 자체가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은 거기에다 넣고 휴먼 프롬프트에 대한 내용은 여기다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좀 더 명확하게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이 커스텀 인스트럭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에 저는 이제 많이 사용하던 거니까 그냥 시스템 프롬프트는 뭐고 휴먼 프롬프트는 뭐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는 편이죠. 제가 오늘 말을 좀 빨리 했나 봐요.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여기까지 진짜 정확히 40분 만에 끝나버려가지고 너무 빨리 끝난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Q&A 식으로 얘기를 나눠보면 좀 더 좋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궁금하셨던 GPT 쓰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도 지금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많이들 궁금해 하시네요. 아하, 그러시군요. 그러면 시스템 프롬프트 작성하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요 내용도 같이 해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시스템 프롬프트가 인스트럭션과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인스트럭션에 넣으면 더 편하죠. 분리를 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굳이 저는 이렇게 따로 두는 이유가 인스트럭션은 채팅 과정 중간에 수정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시스템 프롬프트에다 넣어두면 내가 원할 때마다 이렇게 슉슉슉 수정을 할 수 있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방식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건 선호도의 문제지 어떤 성능 면에서는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시기에 나름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시스템 프롬프트 작성하는 요령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는 지금은 제가 한글로 해놨지만 반드시 영어로 써주세요. 휴먼 프롬프트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시스템 프롬프트는 가능하면은 꼭 영어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또 얘기가 시작이 돼요. GPT가 학습한 정보의 대다수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를 더 잘 생각합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영어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저는 이제 역할을 이렇게 휴먼 프롬프트까지 이어서 했지만 처음엔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시스템 프롬프트에 특히 역할을 명확하게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방향을 지정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넌 누구누구야. 반드시 이런 역할의 관점에서 생각해.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런 형식으로 대답해.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좋습니다. 네, 저는 휴먼 프롬프트 내용 지금 시스템 프롬프트와 휴먼 프롬프트를 별도로 분리해서 사용을 했을 때 성능의 유의미를 상당히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런데 물론 저도 매번 이렇게 짜는 거는 귀찮아서요.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질문 세 번 할 걸 한 번 내지 두 번으로 줄여주는 정도의 성능 차이는 나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 번에 좀 길고 좀 디테일한 결과물을 얻으셔야 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스템 프롬프트와 휴먼 프롬프트를 좀 별도로 나누셔서 명확하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나누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나도 지금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 그럴 때는 확실히 그냥 이런 시스템 프롬프트와 휴먼 프롬프트를 분리하기보다 빨리 문제를 적용하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스템 프롬프트 적용한 간단한 사례. 그러면 잠시만요. 실사례를 많이 원하시는데 시스템 프롬프트를 가지고 제가 실제로 테스트한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시스템 프롬프트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시스템 프롬프트 자체보다 프롬프트 엔지니어 프롬프트를 작성하실 때 관련된 내용이었고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신다면 챗GPT에다 쓰시든 랭체인에 쓰시든 API에다 쓰시든 더 나아가서 다른 AI 랭귀지 모델이 아닌 거였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저는 동일한 논리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좀 잘렸네요. 그건 실제로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철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조금 첨언을 드리면 방금 전에 은철님이 이렇게 드래그 드랍으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셨던 그 부분이 은철님이 만드신 프롬프트 치트 시트이고요. 뭐 어떤 역할이냐, 예를 들어 마케터냐, 개발자냐, 약간 그런 특성에 따라서 사용되는 프롬프트의 방식이 조금씩 다를 텐데 그것을 복사 붙여넣기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수정해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프롬프트 치트 시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서 채팅으로 몇 번 공지를 드렸지만 저희가 뭐 프로모션 코드 같은 걸 하나 입력하면 모두가 쓰실 수 있는 프롬프트 치트 시트를 공유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은철님이 하신 것처럼 복사 붙여넣기 하고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수정하시면 여러분들도 네, 그냥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걸 잘 알진 못하더라도 그냥 바로 좀 전문가가 될 수 있게끔 네,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프롬프트 짠 내용들을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한글로 되어 있던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에요. 완벽히 동일해요. 이제 어차피 지금 참여하신 분들은 모두 이 프롬프트를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걸 꼼꼼히 보시는 건 이렇게 넣은 거죠. 휴먼 프롬프트에는 마케팅 전략과 시장 분석, 뭐 마케팅 캠페인 계획을 해야 되고 마크다운이었으면 좋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했으면 좋겠고 뭐 설명은 골프를 즐기는 20, 30대 젊은 고객을 타겟으로 한 이런 내용들 중에서 전략은 뭐 이런 예시가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뭐 제가 마케팅 전략가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가상의 어떤 데이터로 만들어 봤어요. 결과를 내보면 이게 정확한 차이를 보려면 사실 이거를 마케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이 정확한 형식과 제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쉽게 작성된 내용에서 유의미하다라고 봤고요. 제가 마케팅 전략가가 아닌데도 이런 프롬프트를 짤 수 있었던 거는 형식과 어떤 롤을 정확히 지정해 줌으로써 그 내용을 가져다 쓸 수 있게 하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들이 잠시만 이거를 공유를 드리면 되겠구나. 기호에 대한 설명 말씀이시죠? 사실 지금 요 샵이나 혹은 이제 뭐라 부르죠 이거? 온점 세 개는 다 마크다운 기법이에요. 그런데 요 샵 세 개로 해서 여기 세 개로 이렇게 돼 있고 땀으로 돼 있는 요 내용들은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많이 씁니다. 이거는 누구의 말이 맞다라기보단 경험적인 거라서 제 경험상 이렇다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명확하게 분리해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프롬프트, 휴먼 프롬프트, 그리고 뭐 롤, 태스크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분리되어서 어떤 특정 이 목적을 명확하게 나눠줄 때 분리할 때는 세 개를 써서 보통 많이 하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헤드를 주는 거죠, 헤드. 그리고 요 점점점을 할 때는 요 내용의 구분을 할 때 자꾸 이야기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내가 툴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짧게 요약한 내용을 얘네들보다는 좀 덜 중요하지만 구분해서 봐야 할 때 정도로 저는 보통 많이 씁니다. 근데 제일 많이 쓸 땐 코드 관련된 내용 할 때 이렇게 해서 뭐 파이썬,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호영님께서 네 정확히 설명해 주셨고 네 그렇게 해서 은철님, 보통 많이 분리해서 사용을 합니다. 은철님 프롬프트 치트 시트의 목차 구성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딱 봤을 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목차 구성, 어떻게 왜 이렇게 구성했는지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활용 방법을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걸 마지막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 프롬프트지에 들어오시면 먼저 개요 쪽에 일반 프롬프트 시트와 이제 고급 프롬프트 템플릿을 드릴 건데요. 일반 프롬프트 템플릿은 이제 요 한 줄의 내용에 필요한 내용을 넣고 빠르게 쓰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고급 프롬프트 템플릿 같은 경우엔 특히 어떤 특정 직군에 관련된 일을 하실 때 되게 좀 디테일하고 많은 일을 하셔야 될 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 먼저 고급 프롬프트 템플릿을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업무 영역을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예시로서 입력값 예시를 제가 좀 넣어놔 드렸어요. 이런 입력값 예시를 만약에 내가 어떤 롤이나 어떤 태스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요 롤 부분도 그냥 GPT한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요런 롤처럼 똑같이 작성해줘라고 하면 한 10개 정도 줄 거예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명확해 보이는 내용을 롤에다가 추가하시고 태스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집어넣으셔서 이 고급 프롬프트 템플릿에 빈 칸을 메꾸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그젬플 같은 경우에는 과도하게 너무 많이 넣으시게 되면 이 이그젬플에 관련된 결과만 자꾸 출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는 한두 가지만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여기다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쪽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더 이해가 필요하시다면 지피터스에서 저에게 DM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더 좋은 건 AI 캠프에 참여하시면 저랑 1대1로 대화도 하실 수 있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위쪽에 간단한 기법들 중에서 이제 제가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으면 좋다. 이 내용은 기법에 대해서 얽매이지 않고 많이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롤플레잉과 퓨샷, 체인오브도 세 가지를 넣어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니까요. 먼저 한번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신다면 더 깊은 내용은 저에게 DM을 주시거나 디테일하게 검색을 해보시면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쯤 하면 제가 설명을 다 해드린 것 같네요. 조금 선생님 마지막으로 아까 구도로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그 고급 프롬프트랑 실제로 롤 태스크 등을 이렇게 바꿔 끼워서 어떻게 쓰는지 한 번만 시연으로 보여주시면 최종적으로 아, 네.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거예요. 복사 먼저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시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좀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아, 제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정하는 게 좋겠네요. 업계의 시장 및 경쟁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넣으면 되는 거죠. 시장 경쟁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어떤 롤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시장 조사 분석가가 있네요. 시장 조사 분석가를 넣겠습니다. 롤에다. 그리고 시장 조사 분석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해야 할까요?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죠. 시장 조사 분석. 그리고 보고서 작성. 그리고 어떤 포맷으로 응답을 해야 보고서로서의 유의미한 값을 얻을 수 있죠. 시장 보고 분석이니까 당연히 표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래프도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저는 마크다운으로 그냥 받겠습니다. 그리고 간트 차트도 괜찮겠네요. 그리고 나서 작업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요구 사항을 명시해야 되겠죠. 혹시 시장 분석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런 반드시 지켜야 할 요구사항이 있을까요? 시장 및 경쟁 분석 이런 거 필요하겠네요. 보고서 작성 정도만 일단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서 이그젠플을 넣어야 되는데 저는 이그젠플은 안 넣을게요. 한번 엔터 누르는 거죠. 자료조사 기간을 가장 최근으로 설정할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가능하죠. 디스크립션에 가장 최근 내용을 넣는다거나 물론 이제 100% 작동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몇 번 새로 고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계를 비워놓는다고. 아이고, 멍청하네. 무슨 업계가 좋을까요? 저는 자전거를 취미로 하니까 자전거로 하겠습니다. 뭐 전기 자전거 수요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고, 2023년까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정보와 어떤 얼마만큼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성장률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명까지 잘 나오네요. 스왓 분석까지 시작을 하고 있고요. 결론과 전략 제안,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래프와 표로 줬습니다. 만약에 진짜 제가 이 업계 사람이라면 더 디테일한 어떤 정보를 파일로서 추가를 했을 텐데 그렇진 않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예시로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은 이 정도인 것 같네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에 검색해서 실제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라는 명령도 여기 디스크립션 같은 데다 추가를 하시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다 실제로 있는 기업인 거는 알 수 있었고요. 업계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내용을 이제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으니까 그런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답변이 왔을 때 그 각각의 근거 자료를 인용으로 달라고 하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그 제가 드린 프롬프트 치트 시트 예시 중에서 그런 예시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제가 어디에다 둔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프롬프트 치트 시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우선 업무 영역은 제가 5개로 나눴는데 이 업무 영역별로도 제가 롤을 10개씩 넣어서 만들어 놨고요. 일반 생활 영역 같은 경우에도 대충 한 10개 정도 해서 대략 치트 시트 분량으로만 따지면은 최소 30개 이상의 내용은 커버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은철님 AI 토큰 이렇게 일단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이어서 오늘 보여드렸던, 은철님께서 보여주셨던 프롬프트 시스 시트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 거고, 그 전에 은철님 너무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빨리 보고 싶죠? 네, 나가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피터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한 번 더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작년 1월부터 생긴 국내 최대 AI 커뮤니티입니다. 현재 약 7천 개 정도의 사례가 쌓여 있고 캠프를 11기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AI 캠프 11기 모집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의 홍보를 드리고자 일단 왔고요. 이번 AI 캠프는 총 15개의 주제로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은철님이 하고 계신 여기 랭체인 포함해서 업무 자동화라 아니면 뭐 미드저니 뭐 그리고 AI 개발 수익화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진행됩니다. 뭐 부동산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AI 캠프의 좀 차별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캠프를 수강하고 다른 모든 캠프에도 청강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되시는 분들은 청강으로 들으시면서 15개 분야의 AI 주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프롬프트 치트 시트를 받는 방법은 절대 구매까지는 안 하셔도 괜찮고 저희가 제공드린 코드만 입력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아무거나 둘러보고 싶은 캠프를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에 쿠폰 선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올려드린 여기 코드가 있는데요. 이걸 등록하시고 발급을 누르시면 전 이미 발급을 받아서 등록이 돼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쿠폰을 발급받게 되십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쿠폰 발급까지 하신 분들에게 모두 프롬프트 치트 시트를 다음 주 중에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구매까지는 안 하셔도 되지만 한번 둘러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식으로 프롬프트 치트 시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겸사겸사 한번 저희 캠프 둘러봐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매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다양한 주제를 AI로 해결할 수 있구나. 약간 그런 발견의 차원에서 되게 재밌다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쿠폰 입력은 이미 구매하신 분들도 그냥 쿠폰 코드 등록하시면 되고 이미 구매하신 분들은 등록이 안 되시면은 여기에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내 정보에 쿠폰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쿠폰 등록하시기를 하셔도 쿠폰이 등록됩니다. 네, 이른 아침에님 감사합니다. 네, 하이젠베그님 말씀도 동일합니다. 네, 여기 혹은 캠프 상세 페이지에서 쿠폰을 등록하시거나 내 쿠폰에서 쿠폰 등록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중에 모두에게 프롬프트 치트 시트는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은철님이 거의 1, 2주 정도 엄청 오랫동안 머리를 싸잡아 매시면서 고민하고 고민 또 하셔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은철님은 사실 굉장히 예전부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팅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었고 그걸 결과로 되게 정리를 해주신 것이라서 아마 은철님의 정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다들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쿠폰 코드 놓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쿠폰 코드를 채팅창에 올려드렸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오늘 AI 토큰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정보 저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무리 해주시겠어요? 네, 먼저 주말 아침부터 150명이 넘는 분들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이런 AI 토크 자리 만들어서 자주 뵐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캠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실제로 만나서 얘기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 꼭, 네,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